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모레 시작되는데요.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뒀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법원에 들어갈 때도 법정에 섰을 때도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가 되는 걸까요? 첫 소식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오후 접수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이 함께한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 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공판 기시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에 있는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네, 그럼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그런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첫 재판 때 모습이 지금도 영상 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그 기준이 뭔지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대법원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전부인데요. 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촬영 허가 때 재판장들이 이유를 들었는데 국민 알 권리와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 촬영 허가가 안 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도 했고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 국민 알 권리의 중대성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봐도 그에 못지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촬영 불허를 결정한 거잖아요. 저희도 불허 취지가 뭔지, 공공의 이익에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건지, 역대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특혜가 아닌지 법원에 물어봤는데요.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바로 그 재판부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인데요. 당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따져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거라 경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는데요. 사법부 결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죠.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 사건부터 그 보호가 시작돼야 하냐?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죄다 구속됐는데
윤 전 대통령만 왜 예외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은 모두 촬영했는데 왜 그 예외가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돼야 하느냐는 거죠. 윤 전 대통령 쪽에 기울어진 결정이 자꾸 나오다 보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또 촬영 허가 신청이 이뤄질 테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판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를 나와 서초동 집으로 간 윤 전 대통령은 마치 금의 환영한 것처럼 꽃다발을 받고 지지자들과 포옹을 했죠. 심지어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반성이나 사과는 없이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막후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저에서 퇴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학교 점퍼를 맞춰 입고 일렬로 서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반 전쯤 지지자들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사전 기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을 인용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 한남대교 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인적 드문 일요일 밤을 이용해 관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조용히 이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됩니다.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처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꽃다발과 포옹 세례를 만끽하는 모습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잘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12.3 계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는 거를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영향력을 과시하더니 자택으로 돌아가서도 막후 정치를 이어갈 뜻을 거듭 밝힌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양 개선 장군 행세를 한 퇴거쇼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계의 파렴치한 모습과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진상에 치가 떨린다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중심엔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요구하거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집행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 출신입니다.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수사와 체포,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힘까지 실어준 김영환 충북지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더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극우 집회에서 삭발까지 한 박지원 충북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갔던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진보당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 선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윤갑근, 박지원 건만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김영환, 엄태영 건까지 진행한 뒤 정치인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까다롭고 전국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선 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완전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오늘도 주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재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한덕수를 탄핵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시민들은 내란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른바 대선 차출론까지 나오자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주모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서 헌재를 저들의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삼청동 총리 공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광화문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운동을 부추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도 무대에 올라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비슷한 시간 일부 지지자들은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허용되지 않자 가까운 교대역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또한 헌재 판결에 복종하지 않겠다며 불법 탄핵 등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과 보수 재건을 이유로 들었는데 최근 당내 공론화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추대론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로 코너에 몰리자 백기투항한 거라며 평가절하했고 한 총리를 향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저서까지 출간한 데다 출마 선언식을 하루 앞두고 돌연 뜻을 선회한 겁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책임감을 느낀다.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부터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의 보수 정치는 국민에게 대안이 되긴커녕 짐이자 근심거리라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은 당에 대한 충정, 희생이자 깊은 울림, 정권 재창출에 오세훈과 함께하겠다며 오 시장 결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뼈아픈 질타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백기투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 시장의 이탈로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내 경선에서 누가 오 시장의 지지율을 흡수할지입니다. 오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 최근 당내 뚜렷해지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추대 움직임에 자제를 요청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추대론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문화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
민주당도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을 50대 50으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비명기 후보들은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경선 규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 그리고 갑자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해서 지금의 경선 방식을 도출했다는 말. 1년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10만 명이 50%, 나머지 50%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2개 여론조사로 나눠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세력 개입, 역선택을 막고 권리당원이 12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중정당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당원 투표 비율이 커질수록 당원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국민선거인단 없는 무늬만 경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제대로 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세종시에서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경선 규칙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 본격적인 선거 일정 소화에 앞서 고향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습니다. 이번 경선 방식은 중앙위원회와 전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붕괴된 지 이틀째입니다. 노동자 2명이 매몰됐다가 한 명은 오늘 새벽 구조됐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가 지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바람까지 강해지면서 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조 대상인 50대 노동자는 어제 붕괴 사고 뒤 연락이 끊겨 29시간째 실종된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상부 구조물부터 해체하면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붕괴 현장에 빗물이 대량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만들고 모래주머니를 쌓으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반쯤엔 매몰됐던 2명 가운데 한 명인 20대 노동자가 지하 30여 미터 깊이에서 구조됐습니다. 그냥 압박돼 있는 거 빼면 쇼크 와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 추워요? 네,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 노동자는 붕괴 사고 초기부터 전화가 연결돼 소방당국이 고리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 구조물을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절단하고 그다음에 토사물을 바켓으로 퍼내는 과정에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은 터널 중앙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붕괴됐습니다. 사고 직후엔 콘크리트 기둥에 균열이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에 제출된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부터 기둥 곳곳이 부서져 안쪽 철근이 드러나는 등 파손된 정황이 확인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인근 주민 2,300여 명에게는 한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해제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사고 여파로 가스 공급이 끊기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도로와 인도도 당분간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90일간 상호 관세를 미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나라와 협상을 하더라도 관세를 최소 10%는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좋은 지위에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정작 미국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생필품 가격이 폭등할까 우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이전의 무역 질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별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상호관세는 최소 10%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They can choose not to deal with us or they can choose to pay it. If they think it's too high, they don't have to do business with us. 중국의 125% 맞불 관세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진핑 주석은 똑똑한 지도자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라며 종국엔 긍정적 결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게 무섭습니다. I hope not, okay? Because rent is enough, okay? Everything is so expensive, and I feel like food shouldn't be at all. Like, we don't make enough. 인기 소설 제목을 따 우리 모두 마트에서 울게 될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는가 하면 납품가 인상을 통보받은 마트 주인은 벌써 밤잠을 못 이룬다고 토로합니다. Can't sleep, obviously. Suppliers already sent letters informing us that the prices will increase. 월스트리트 저널은 근거 없는 무역 전쟁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저널은 논소리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만으로 불가능한 일을 벌였다며 무역 상대국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탄핵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좋은 지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했고 소비 심리는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더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은퇴 이후에 일을 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 경제 성장까지 위협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박람회. 참여한 학생들의 표정에선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을 비롯해 참가 기업들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턴했던 기업도 원래 작년에는 여기 채용박람회에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더라고요.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올해에는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이 주는 와중에도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스펙이 있어도 갈 데가 없고 특히 저희 같은 학부생들은 그런 경력조차 없는데 공채가 많이 열리지 않으면 어딜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턴 경험을 좀 했어가지고 인접 준비라든지 아니면 코딩 테스트 준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에도 힘들고 많이 안 뽑으니까. 바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 학교에 눌러앉는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취업이 안 돼서 석사까지 하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45만 5천 명으로 3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고 고용률도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령자에게도 채용 문턱이 높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재취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정년을 맞은 노동 인력을 무기계약직의 형태로 바꿔 숙련된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병원에 있고 그분들이 환자를 케어해주면 병원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지금과 같은 고용률이 10년간 이어지면 노동력이 크게 줄어 GDP를 3.3%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는 다양한 취업의 기회와 일자리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고령층에게는 퇴직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근로기회와 재취업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10여 년 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는 일본 최초로 댐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댐 철거 비용이 건설 비용보다 4배 이상 더 드는 걸로 추산됐는데요. 그럼에도 왜 댐을 허무는 선택을 했을까요? 차현진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구마강. 청록빛을 띠는 강이 세차게 흐릅니다. 폭이 좁아지는 구간엔 여울도 생겼습니다.
강바닥이 보일 만큼 청명한 구마강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뿌옇고 악취까지 풍기던 곳이었습니다. 수력발전용으로 지은 아라새댐이 반세기 동안 물길을 막으면서 여름만 되면 녹조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봄이면 먹이를 찾아 상류로 거슬러 갔던 이 지역 특산품 은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このくらいの鮎が顔を真っ黒にするぐらい。鮎が取れなくなったって分かり出したのは減ったなって分かったのは10年ぐらいしてから出てきたんですけど 하류 지역엔 과거에 없었던 홍수 피해도 반복됐습니다. 마침 댐 수명이 다해 가동 연장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구마모토현은 지난 2012년 아라새댐을 전격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댐 철거였습니다. 원래 이곳엔 길이 200m, 높이 25m에 달하는 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지금은 모두 철거됐고 부서진 댐의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년 만에 마무리된 댐 해체 공사. 곧 거대한 모래톱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은어와 장어 등 회유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ダム撤去によって段階的に流水環境が回復し河道中央部から左岸側に土砂が堆積しました。そしてダム建設前と同様の砂が再形成されつつあります。 철거에 투입된 예산은 우리 돈으로 1,200억 원가량. 건설비의 4배 이상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철거를 단행한 건 유지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ダムを作ることによって川を切断するということは人間の血液と同じです。どっちがメリットがあるか。トレードオフというのは2つあるどっちかね. 미국은 지난해까지 2천여 개에 달하는 댐을 허물었고 2018년엔 무려 111개의 댐을 철거했습니다. 유럽 역시 2022년에만 325개의 댐이 해체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0년 넘는 노후댐들이 많습니다. 이미 수질오염 등으로 20년 넘게 가동되지 못하는 댐도 있습니다. 과거 설계된 용량으로 현재의 집중호우와 홍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철거 대신 앞으로 10수개의 댐을 더 짓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K리그1에서 포항이 안양에 역전승을 거두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포항 이호재는 3번이나 골이 취소되고 페널티킥까지 놓치는 불운이 이어졌지만 극적인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수건 기자입니다. 포항 이호재는 전반 4분 만에 안양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오베르단의 핸드볼 파울로 골이 취소됐습니다. 전반 27분에 터진 멋진 중거리 골은 슈팅에 맞은 주닝용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득점이 날아갔습니다. 전반 막판엔 상대가 걷어낸 공이 몸에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 따르는 듯했지만 이번엔 핸드볼 파울이었습니다. 지독한 불운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19분 페널티킥까지 놓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행히 비디오 판독 끝에 안양 골키퍼의 반칙이 확인되면서 다시 기회를 얻었고 천천히 숨을 고른 이호재는 기어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호재의 결승골로 포항은 역전승을 거두고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두 번째 골이 취소됐으면 울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골까지 취소되니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수원FC는 개막 8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김천과 2대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이현용의 헤더 결승골로 3대2로 승리했고 팬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은 대전에 2골을 먼저 내줬지만 문선민과 린가드의 연속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고교생 임종원 선수가 2차 선발전 1500m에서도 정상에 올라 내년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깜짝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킨 임종원은 2차 선발전 1500m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4바퀴를 남기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작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500m에서도 3위에 올라 종합순위 1위를 지킨 임종원은 내일 1000m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밀라노 올림픽 개인전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500m에서 우승한 황대헌도 종합순위 2위를 달리며 동계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우익수 박주홍 선수의 다이빙 캐치입니다. 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서쪽에서 들어온 비구름이 대부분 지역을 덮고 있고요. 제주에는 호우특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대 80mm가 넘는 추가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남해안에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은 차츰 눈으로 바뀌어 내려서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8cm 안팎의 큰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도 1cm 남짓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 삼각봉과 전남 가거도에는 순간 시속 100km 안팎의 순간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고요. 서울에서도 시속 50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에는 강풍경보가, 전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부쩍 쌀쌀해져서요. 휴일 서울의 낮 기온 9도, 광주 14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씩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도 전국에는 비나 눈이 또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